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 KYC 관련 소식을 잠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에서 파이 KYC 검증자로 일을 하고 계신 도비님과 온라인 연결을 해서 얘기를 잠시 나누어 보았으니 인터뷰를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비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KYC 검증자분들 중 한 분이신데요. 하루에 평균 수백 건의 KYC 처리를 하고 있으시고요. 또 그렇다 보니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KYC 관련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생각과는 다르게 도비님과 같은 KYC 검증자분들이 우리의 정보를 여러 방향으로 다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일부분에 노출된 정보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만으로 이 KYC 데이터가 진실인지 아닌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에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질문들에는 또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기 힘들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비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KYC 검증자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닉네임은 도비를 쓰고 있고, 지금 1,800명 정도 KYC 검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800명 정도요? 예. 그러면 혹시 물론 이제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 없겠지만은 하루에 약 몇 건까지 처리가 가능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첫날에는 900명 정도 완료했었고요. 그 후부터는 조금씩 떨어지긴 했는데, 하루에 한 400명 정도는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도비님께서 최근에 KYC 제출자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들을 저도 좀 같이 모아봤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려볼 테니까 검증자 입장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가입 당시에 실수로 한글 이름으로 가입한 뒤에 추후에 영문 이름으로 추가했을 때 KYC 검증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신분증상 이름만 같다면 상관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겠나요? KYC 검증자들은 이제 한글이면 한글, 영어면 영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전달을 받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었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전달을 받지 않아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제가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주소도 신분증에 적혀있는 언어와 일치하게 작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겠어요? KYC 검증자는 이제 주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이제 신분증과 일치하게 작성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요. 네. KYC를 할 때 검증인이 부적격 처리하는 주요 사례를 좀 저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이제 다른 데서도 정보를 전달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검증은 4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동영상으로 사람인지 체크하는 인원이 1명 있고요. 그리고 신분증 사진과 KYC 검증 당시에 찍힌 사진이 동일인지 체크하는 인물이 1명. 그리고 신분증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이제 패스포트, 뭐 아이디 카드, 드라이빙 라이센스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1명 있고요. 그리고 신분증 내용이 작성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체크하는 인원 이렇게 총 4명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게 먼저 진행이 된다 그런 건 따로 나눠지진 않은데 4가지를 모두 다 완벽하게 검증이 돼야 이제 통과한다고 저희가 들었고요. 이제 다수의 의견이랑 일치하지 않는 이제 예를 들어서 3명이 맞다고 했는데 1명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르다고 체크한 사람은 그 정확도가 떨어지게 돼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YC 검증자에서 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탈락시키는 경우는 좀 없을 거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KYC 인증 당시에 성, 그리고 이름 이 두 칸을 헷갈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성이 오픈이 돼서 저희가 체크 못 해가지고 부적격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과 이름은 조금 이제 확인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이제 사진이 사람과 너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것도 부적격이 되고요.
그래서 사진이 좀 많이 흔들려서 흐리게 나오는 경우도 이제 흐리다라고 저희가 체크를 한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도 반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반려되는 케이스 중에 한 가지로는 이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잘못 선택해서 이제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받을 방법은 없고 이제 100% 반려가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도비님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또 되시면은 제 네. 채널에 좀 출연하셔서 목소리 출연 다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 저는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KYC 검증자가 볼 수 있는 이 데이터는 아주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KYC 신청을 할 때는 이런 식의 구도로 되어 있어서 한눈에 모든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KYC 검증자가 볼 수 있는 구도는 예를 들어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에 모든 것이 필터링 처리가 되어 있고 이름만 나온 채 이 파이오니어의 계정은 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디의 이름도 길동이 맞느냐, 서로 매치가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는 이 사람의 성이 홍이 맞느냐, 이런 식의 또 질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KYC 신청자분들이 질문을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디테일한 질문들, 예를 들어서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을 뭐 프로필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였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뭐 처리가 될지 뭐 이런 질문들에는 검증자분들이 따로 답변을 해 주시기에 꽤 난감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증에는 길동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또 비교 대상에는 영어 이름으로 길동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 말은 아무래도 신청자분들이 좀 잘못을 하신 것 같은데 파이 계정을 등록을 하실 때는 영어 이름으로 시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KYC 인증에는 한글 이름이 적힌 신분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 한글 길동과 이 영어 길동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통과시켜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는 순간 이 도비님 같은 경우에는 검증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검증자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자분들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검증자분이 이 도비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된 청탁을 한다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파이 네트워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 파이 KYC 방식은 아주 유니크한 탈중앙화 KYC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KYC를 일단 통과를 하셨다면 KYC 검증자로 지원이 가능해지고요. 그렇게 수많은 KYC 검증자가 늘어나게 되면 파이 KYC의 전체 속도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KYC 차례가 안 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반인 파이오니어가 KYC 검수를 하는 부분에서 우려를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점점 수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KYC를 진행하기 위해서 총 4명의 KYC 검증자가 따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4명의 검증자의 검토 결과가 모두 같아야만 또 KYC 처리가 또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검증자는 서로 얼굴도 모르고요. 연락처도 모른 채 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검증자가 악의적으로 KYC 검증을 조작을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악의적으로 누구를 억지로 탈락시킨다거나 합격을 시켰을 때는 다른 검증자와의 결과치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검증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이 알고리즘은 모든 검증자들이 정직한 행위로 네트워크를 도왔을 때만 미래에 파이코인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합의 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알고리즘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 KYC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힘든 자갈밭을 가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파이의 백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현 코인 시장에서의 생태계의 문제점들도 좀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추구하고 있는 KYC는 여권이 없는 국민들, KYC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료로 KYC 기회를 주고자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요. 전 세계 200개 국가가 넘는 각기 다른 신분증들과 다른 아이디들의 형태를 최대한 받아들여서 현재까지 정당하게 채굴해 온 유저들을 장벽 없이 파이 생태계로 끌고 오기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타
타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3천만 이상 유저를 만들어내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왜 파이의 KYC는 이렇게 유난을 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면에서 고집스러운 방법과 독특한 확장 방식으로 파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를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면에서 그냥 쉽게 그리고 간단히 그리고 적당한 투자와 적당한 상장에만 목을 메었다면 애초에 이런 로드맵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KYC는 자갈밭을 가는 것이 맞고요. 한 예로 한국 같은 경우는 KYC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권과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라는 각기 다른 세 가지 아이디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아이디를 KYC 진행 과정에서 사진으로 찍게 되면요. 중요한 부분들을 자동 필터링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입력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여권이나 면허증 소유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운전면허증이나 최근 발행되는 필리핀 신분증 그리고 PRC 아이디나 SSS 아이디 등등 총 8가지 이상의 아이디를 KYC로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파이 네트워크의 철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들도 구형과 신형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일관적이지 않아서 KYC 진행 시 진행자가 사진으로 찍었을 경우 이 모든 아이디가 완벽하게 자동 필터링 처리가 되게 설계되어야 된다는 점. 어떻게 보면 정말 노가다적이고 힘든 장애물이 곳곳에 있음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의 KYC가 다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KYC 검증자분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오늘 벌써 하루에만 수백 명의 KYC를 처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더레이터이시죠. 블러드님께서는 파이 KYC 한글 번역에 이미 큰 도움을 주고 있으셨다 이렇게 제 얘기를 들었고요. 그 얘기는 조만간 KYC 한글 버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언제 다시 이 KYC가 험난한 장애물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렵고 긴 프로세싱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겠으며 만약 잘 끝이 난다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한 파이오니어들은 꼭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